봅시다. 오늘 유리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유리수. 사실은 여러분들은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안 배웠을 뿐이지, 원래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분수로, 즉, A분의 B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분모값은 0이 아닌 수. 그리고 A하고 B는 서로서 배웠지, 그지? 서로서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 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분수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분수와 소수를 알고 있었다. 근데 왜 유리수란 단어 안 가르쳐 줬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뭐 배웠지? 음의정수 배웠잖아, 그치? 수직선을 통해서. 그 음의정수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유리수라고 하는 어떤 숫자에 대한 집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수와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표현됩니다. 유리수로. 그런데 정수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 음의 정수, 그치? 음의 정수. 그 다음에 양의 정수 우리가 뭐라 그런다?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수 아닌 유리수에는 분수와 소수로 구분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소수는 또 다른 걸 또 배우게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거를 배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요 유리수라는 집합을 배울 때 얘 배웠고 얘 배웠고 얘 배웠고 얘 배웠고 얘 배웠잖아. 근데 유리수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없었던 거야. 왜? 이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걸 배웠으니까 유리수라는 집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어를 배우게 되고, 그 용어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유리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유리수 다시 한번 강조해. 유리수 뭐라고? A분의 B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거. 선생님, 정수는 A분의 B가 아닌데, 에이, 왜 그래? 분모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분수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선생님이 생략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 많이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유리수와 수직선이라고 얘기하는 파트도, 얘들아, 유리수와 수직선, 유리수와 수직선이라고 얘기하는 파트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렸을 때, 옛날에는 여기가 0이고, 얘들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하는 숫자만 배웠는데, 이제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배웠잖아.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 뭐라 그래? 2분의 1이라 그래.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 뭐라 그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지? 숫자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갈 때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개념도 우리가 정수 파트에서 배웠단 말이야. 정수 파트에서 배웠는데, 절대값, 양의 정수 쪽, 양수 쪽이라고 얘기하지. 플러스 기호가 생략된 쪽에서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원점에서 거리는 멀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왼쪽으로 좌측편으로 갈 때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 자체는 작아집니다. 음수 쪽은 작아지지만 원점에서의 거리는 멀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수에서 배웠던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소관계도 어때? 대소관계도 우리가 양수 쪽에서는 절대값이 커지면 커지는 거지만, 얘는 절대값이 커지면, 음수 쪽에서는 절대값이 커지면 작아진다 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부등식에 대한 부호 결정하는 부분도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단어를 새로 배운 것 뿐이지, 계산하는 원리,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울 텐데, 계산하는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게 내용이 쉬워요.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통분하고, 곱할 때 역수로 곱하고, 나누는 거는 역수로 반대로 뒤집은 다음에 곱한다라는 개념. 초등학교 때 다 배웠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음수에 대한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봐. 다음 수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해놓고, 다음 수들이 0.5, 마이너스 3분의 1, 5, 그 다음에 2분의 6,
마이너스 3.14, 그 다음에 0, 0하고 마이너스 2까지 있어. 이런 숫자가 있는데, 첫 번째, 정수가 두 개냐라고 물어봤어. 정수가 두 개니? 그랬더니 정수를 봤더니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사실은 정수잖아. 3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이 아니네. 옳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수는 4개니? 라고 얘기했거든? 유리수는 4개니? 라고 얘기했으니까,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건 분수로 표현되는 거잖아. 그지? 얘는 10분의 5, 얘는 마이너스, 얘는 1분의 5, 얘는 2분의 5 분수 표현됐네. 얘는 100분의 3.14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얘는 1분의 0이면 돼. 분자가 0인 건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1분의 2니까 다 유리수지, 그치? 다 유리수니까 답은 2번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2번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자연수는 두 개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수에 대한 체계를 보는 거죠. 자연수 뭐 있냐? 얘하고 쫙 봤더니 얘도 있다, 그지? 얘도, 그지? 왜? 얘 분수인데 약분시킬 수는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연수는 두 개니? 그러니까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의 유리수는 4개니? 그랬어. 음의 유리수. 우리가 보통 음의 유리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음수, 그러니까 부호가 음수인 걸 보는데, 4개니? 그 음수만 찾은 거잖아. 하나, 둘, 셋밖에 없네, 그지? 얘도 아니다. 다섯 번째 거 봤더니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다시 말해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건 분수 또는 소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있고 얘는 정수야, 알았어? 얘 있고 벌써 몇 개야? 3개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 4개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걔도 아니다. 답은 몇 번?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오른쪽 어두운 부분에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오른쪽 어두운 부분,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네. 유리수 집합이 있는데 그 안쪽에 정수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바깥에 있는 부분이야.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이면 뭐야 이게? 얘네들은 정수 아닌 유리수겠지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수 아닌 유리수면 분수하고 소수잖아. 보기 봤더니 1번 마이너스 2, 1, 4 이건 말도 안 되고 다 정수잖아, 그지? 2번 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2에 0에 4분의 10인데 얘는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정수야,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0인데 선생님 다 유리수인데요? 얘는 약분되잖아. 얘는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게 되면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7분의 5. 답은 벌써 나왔네. 4번. 다 분수 소수잖아. 약분도 안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 보게 되면, 다섯 번째 거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라고 얘기해서 답은 벌써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합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유리수에 대한 개념과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감기가 약간 걸려가지고 세 번째 거 보면 전체 집합 U가, 얘들아 전체 집합 U를 전체 집합 Q라고 얘기했네. X라는 원소를 갖는데 X는 유리수랜다. 유리수라고 얘기하고, Z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 집합이야. 그럼 X라고 얘기하는 것은 X는 정수라고 돼 있다. 그 다음에 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X라고 얘기하는데 X는 자연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호가 표시가 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Q라고 해. Q 집합이 가장 크지. 유리수 집합. 유리수 이렇게 크게 탁 그려놓고, 얘들아 얘는 유리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구분되는데 교집합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정수라고 얘기해놓고 Z집합이지, Z. 요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럼 여기 뭐야? 정수 아닌 유리수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유리수입니다. 그럼 자연수는 어딨니? 양의 정수잖아.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 이렇게 표시해놓고 여기 N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자연수가 되면 여기 뭐 있니? 0하고 음의 정수가 있는 거야. 음의 정수가. 됐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보기에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거든? 너무 크게 그렸나 보다. 1번 보게 되면
Q-Z는 n이다. 얘들아, Q 집합에서 Z 빼면 정수 아닌 유리수니까 말도 안 되지, 그지? 두 번째, Q 합집합 Z는 Q입니다잖아, Q. 그러면 Q 집합하고 Z 집합 합치면 Q 나오니까 얘는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 합집합 Z라고 얘기하면 N 집합과 Z 집합 봤을 때 합집합하면 Z 집합이었는데 Q 집합이래. 말도 안 되지? 네 번째, Z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N이잖아. 이거 배웠지 얘들아? 이건 다시 한번 까먹었으니까 까먹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면 이건 뭐라고? N 빼기 Z. N에서 Z를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N 나오면 된다. 말도 아니지, 그지? 얘도 아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그거 보게 되면 Z 교집합 Q는 Q니? Z하고 Q하고 교집합하면 Z만 남잖아. 걔도 아니지. 그냥 문제 풀어가는 거, 벤 다이어그램과 연결시킨 것 뿐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네 번째 문제, A에서 E까지 대응하는 수를 잘못 나타낸 거. 수직선에다 표시한 거야 얘들아. 이렇게 봤을 때 쫙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요게 A자리고 요게 B자리다. 여기가 A자리고 B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요 자리가 2고 요 자리가 D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요 자리가 C다. 아, 그럼 보기에서 찾아내라고 1번이 A가 마이너스 3이래. 맞잖아. 그치? 2번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맞니? 라고 얘기할 때 헷갈리잖아. 마이너스 2에서 뒤로 더 갔잖아. 그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더 간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맞지? B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게 되면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라고 돼 있거든. C는. 여기서 0에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음수 쪽으로 갈 땐 점점 숫자가 작아지는 거지만 어쨌든 0하고 1 사이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니까 3번도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게 되면 D 값이 플러스 1이래. 아, 이건 맞잖아. 그치? 다섯 번째 E 값은 플러스 2분의 3이래. 이것도 맞잖아. 1에서 2분의 1만큼. 아, 그러면 얘가 틀렸지? 마이너스 2에서 더 가면,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생각해. 2에서 2분의 1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러면 2분의 5가 되겠지.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야 되니까 4번이 틀렸지. 그 다음에 5번은 여기다 풀어볼까? 그냥 5번은 공간이 있으니까 5번은 보게 되면 절대값 구하란다. 아, 절대값. 5번에 1번 봐. 플러스 3분의 5의 절대값. 뭐야? 부호를 버리면 되지, 아직은. 얘들아, 3분의 5. 2번 보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4의 절대값. 뭐야? 그냥 5분의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보게 되면 마이너스 1.3의 절대값. 뭐야? 1.3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플러스 6분의 13이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값 뭐야? 그냥 6분의 13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절대값이, 얘들아, 다섯 번째 봐봐. 절대값이 5분의 3이면서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절대값이 5분의 3이래. 그럼 원점에서부터 5분의 3만큼 떨어진 거잖아. 값은 뭐가 되겠니? 5분의 3도 되지만 뭐야? 반대편에도 있죠. 음수 쪽에도. 마이너스 5분의 3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5번 문제였다. 그 다음에 6번 보게 되면 다음 수를 보고서는 얘기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6에 3분의 2에 그 다음에 1.5에 3에 마이너스 5분의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랍니다. 첫 번째 표시하는 게 뭐냐면 수직선에 대응시킬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 그럼 절대값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표시해서 뭐 하나씩. 얘들아, 이거 얼마야? 절대값 6이고 요건 얼마지? 3이고 요거는 1.5고 요거는 3이고 요건 3분의 2지. 왜 3이라고 쓰냐? 3분의 2고 요거는 뭐예요? 5분의 1이고 요건 얼마지? 2잖아. 절대값이 노란색으로 표시됐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 구하시오. 요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 답은 첫 번째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6 나온다. 이렇게 찾는 거죠. 단순하잖아. 두 번째 거 봐봐. 절대값이 큰 수부터 차례대로 쓰래. 그럼 큰 수부터 차례대로 쓰면 6이 가장 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쭉 봤을 때 3이 그 다음에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이고 그 다음에는 쭉 봤을 때 이게 2잖아. 마이너스 2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5가 더 그 다음이지, 그지? 그러니까 1.5 쓰고
그 다음에 3분의 2일 테고, 그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쓰면 되겠지. 너무 쉽지, 그지? 그지? 그 다음에 7번 보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정수에서 여러분들 정수 파트 계산했던 거에서 좀 더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번을 보게 되면 대소관계 옳은 거 고르래. 봐. 마이너스 2분의 1이 0보다 작니라고 해서. 장난쳐? 얘는 절대값이니까 2분의 1이잖아.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니, 얘들아, 숫자로 봤을 때는 얘가 더 크지만 음수가 붙어있으니까 부호가 잘 반대로 돼야 되잖아. 부등호가, 그지? 그래서 절대값이 커지면 음수는 작아진다라는 개념이니까 2번도 아니지. 3번 보게 되면 5분의 6하고 마이너스 5분의 7이야. 그럼 보람 안 하지. 양수가 더 크잖아.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걸 보게 되면 마이너스 5.1하고 마이너스 2야. 얘들아, 음수가 붙었으니까 절대값이었을 때 큰 수가 작은 수가 되잖아. 얘는 5.1이고 얘는 2인데 얘가 답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보람 안 하지 뭐.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7분의 5인데 절대값이어져 있어. 그러면 얘는 3분의 2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7분의 5를 확인하라는 건데 통분하자. 그냥 21이니까 그지? 통분할 줄 알잖아. 이렇게 하면 14, 이렇게 하면 15니까 얘가 더 크지, 그지?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마지막 문제 보게 되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그러니까 이건 뭐 부등호로 사용해서 표시하는 게 답이잖아. 그냥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9분의 4보다는 어떻게 하면 돼? 작거나 같습니다. 그냥 말대로 따르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확인했던 것처럼 정수 파트와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지 이제 유리수에 대한 개념이 분수로 표현되는 숫자가 들어갔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유리수라고 하는 단원이었습니다.